채널 ENA를 본 것처럼 심장이 요동치는 첫 출근 날. 이 여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머릿속에 준비한 대로 자기소개를 이어갑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누구세요?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깔끔 명료한 딕션 플로우 다 좋은 그녀의 자기소개. 잠깐만, 그 이력서 받아둔 게 있네. 우영우, 그녀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생이자 연수원 성적 1등에 빛나는 아주 우수한 인재. 그리고 제 이력서는 2장인데요. 뒷장은 없습니까? 예, 뒷장 내용이 뭔데요? 특이사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예, 그 뭐 더 할 말은 없고? 영우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를 능가한 매력 부자 그녀. 똥투도 꾸투도 라미.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채널 ENA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방영합니다.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영우야? 그날이 영우의 아빠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영우가 지금 5살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네, 전혀 못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영우는 자폐성 장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영우가 특별하다는 걸 아빠는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거기 서 있어. 애 맡긴다는 핑계로 남자 없는 집에 기 들어와. 에라이. 애 앞에서 무슨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야! 왜 이러세요? 보세요. 이딴 새끼가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만. 왜 이러세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영우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영우야, 너 방금 말한 거야? 영우가 말해요. 영우야, 너 아까 그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야? 형법. 형법? 또한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본 거야, 형법을? 제311조 모욕. 공연인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307조 명예훼손에서 참조. 그렇습니다. 영우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과 두뇌로 영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가 되었고 오늘이 바로 첫 출근 날입니다. 우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이야, 우리 딸 멋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반향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특히 고래 얘기하지 마. 아 그리고 김밥과 고래를 너무나 좋아하는 영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해야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날 아침 영우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데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영우에겐 버뮤다 삼각지대와 맞먹는 통유리 회전문. 그 시각 영우의 사수 명석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우가 탐탁치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보내준 신입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래요? 자폐라고 적혀 있다던데요.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자리만 꽂혀서 앞장 안 본 거 아니에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 이런 인재를 한 바다가 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암기력만 뛰어나도 성적은 나옵니다.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예, 정 그러시면 신입한테 사건 하나 맡겨보겠습니다. 자격 미달인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제 편견인지 시험해보겠습니다. 만약 우영우 변호사가 의뢰인 만날 수 있고 재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들을 대신해 변호해주는 법률 서비스. 아무리 좋은 성적의 변호사라고 해도 사회성이 떨어지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공익 사건이에요. 자료 꺼내보세요. 자료 꺼내보세요. 그렇게 사회성이 걱정되는 영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 다리미는 꼭 향고래를 닮았습니다. 향고래? 향고래는 향여고래라고도 하는데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향고래에 관한 소리를. 사건 집중 안 해요? 고래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우, 깨지. 많이 아파?
진통제 줄까요? 밥줘. 자, 피고인은 70대 할머니. 남편이 경증 치매라 피고인이 간호를 하는데 사건 당일 싸움이 난 거야. 남편이 막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남편의 이마를 때렸어요. 눈앞에 있던 다리미로. 미쳤나 지금? 여보. 여보.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아 뭐야?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아니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따라해요? 아, 죄송합니다. 반영어 금지. 반영어 그건 뭐야?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으로 자폐의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 마 반영어. 하지마 반영어. 그런데 이 사건에는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안 했어. 살인미수 혐의인데도요. 잘 됐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한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으니까 집행유예 받으세요. 아무리 죄명이 살인미수라도 이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의뢰인을 만나게 되는데 의뢰인은 영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친구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수석 졸업. 하지만 영호의 진짜 능력은 학교와 성적이 아닌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살고 계셔서요. 절대 기억력. 너 영훈이? 어머나. 아이고, 영훈아. 잘 컸네. 아이고, 이쁘게 잘 컸네. 자, 아버지. 남편분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군더더기 없고 확실한 사건 진행. 5년 전쯤이야. 그럼 지금 두 분의 수입원은? 남편 연금 받는 거랑 또 빌라 월세 받는 거 그거 2개로 살아.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력을 갖고 있는 그녀. 왜? 그렇게 영호는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무죄라니.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 생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린 게 영호의 방식.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민법 천사조. 고의로 직계존속 비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영호는 명석이 놓친 사건의 핵심을 단번에 잡아냈죠. 잘했네.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그 병원 가야 되지.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 외부에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엉뚱하지만 영호의 솔직함은 영호를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영호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무팀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아침에 영호를 회전 회오리 미로에서 꺼내준 남자였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수줍은 인사와 함께 병원에 도착한 영호.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피예요. 그런데 골절이 없네요? 머리뼈가 튼튼하신가? 폭행으로 인한 출혈이 아닐 가능성은 없나요? 에이, 그렇게 보긴 어렵죠. 피해자 진단서에는 별다른 특이한 상황은 없었지만 이리 와봐. 저기 영감 이 아가씨 기억나요? 애 맡긴다는 핑계로 김나 저 아버님 고정하세요, 네? 내 눈앞에 다시 뛰기만 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남편의 의처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궁금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마음이 말이죠. 경찰 조사 때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신 진술이요.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입니다. 영감 저러는 꼴을 보면은 그냥 확.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영우에겐 조금 더 말이죠. 저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잘 때 그 사람 눈이 부실까봐 커튼을 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깰까봐 조심하면서요. 그런 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닙니까?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영호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해봅니다. 욕을 해? 왜? 저희 아버지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뭐라고 욕하시는데? 야, 아, 자,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자. 증거 싸움으로 가면 져.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럴 때는 국민참여재판이 좋지. 우영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언변에 자신 없으면 도움 받아야지.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아닌가요? 사정이 딱해 보이기로는 장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아니 뭐 바보인 척하면서 지금 우리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제 로스쿨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러기 토마토. 어이루였어요. 어차피 1등은 우영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선 영우의 모습은 정말 애매했습니다. 회전문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영우인데 항상 1등이었기 때문이었죠.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게 너 바보야? 바보냐고. 내 이름은 꽃보리 영의 보구. 꽃처럼 예쁜 복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영리할 영의 어리석을 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영우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데 똥투도 굿투도 라미. 국민참여재판 알아? 알지? 재판이잖아. 국민들이 참여하는 뭐 그런 느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얘 재판에 가본 적도 없을 건데. 그래. 요새 누가 재판을 직접 가요? 영화에 다 나오는데. 너 증인 봤어?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증인 안 봤어. 오케이, 그럼 변호인. 변호인도 안 봤어. Give me now, give me now.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따라해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야. 진심을 좀 더 담아서 해야 돼. 다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킹정하는 부분. 며칠 뒤 영우의 첫 재판 당일. 그런데 극도의 긴장감으로 움직이지 않는 영우의 몸. 변호인, 뭐합니까? 진술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영우는 그라미아 연습한 대로 일어섭니다.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연애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우의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남편이 하도 의심을 하고 막말을 하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절대로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사람 치곤 죽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연습한 발성을 제대로 해내는 영우. 유도신문입니다. 인정합니다. 킹정하는 부분. 하지만 처음 예상한 대로 검찰은 증거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피해자를 공격할 때 쓴 다리미입니다. 이 다리미로 남편의 어디를 때렸습니까? 머리요. 머리요? 정말로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 맞습니까? 야속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진술은 재판을 어렵게 만들게 되고 명성은 피해자인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남편의 괴팍한 성격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우를 신문으로 내보내게 되고 우영우 변호사가 나가세요. 예상대로 영우를 본 할아버지는 안녕하세요. 우영우입니다. 야! 너!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했나? 어? 영우에게 욕설은 물론 폭력성까지 전부 보이게 되면서 영우는 이 점을 이용해 변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박규식은 함께 살기 편한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기도 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 박규식과 평생 해로하며 치매 간병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남편을 때린 아내일 수는 있지만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아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 피해자 박규식 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함에 따라 뭐라고요? 뭐라고? 피고인의 혐의를 살인 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편치 않는 몸과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극도의 흥분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영호의 신문을 요구한 명석의 선택과 살인 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를 주장한 영호의 판단은 악수로 변해가는데, 만약 내가 신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박규식 씨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박규식 씨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하지만 영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며 영호의 판단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저 다림이 꼭 그거 닮지 않았어요? 그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요? 맞아요. 향고래. 왜? 회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고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요. 근데 불만이 있을 때는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복잡했던 영호의 머릿속을 고래 한 마리가 덮치게 되면서 영호가 놓친 또 다른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흐름이 바뀌었다고. 다리미만 보면 안 돼요. 노상 머리 아프다고 찡찡대던 영감탱이였는데 경찰 진술. 처음부터 두통을 호소했던 박규식. 경막하 출혈에는 외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규식 씨의 머리에 다리미로 인해 찢어진 상처나 멍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이렇게 막았다고 하니까요. 박규식 씨는 81세였습니다.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아직도 박규식 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 너무 재밌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증거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세상에 가진 영호에 대한 선입견을 깨버리듯 재판의 흐름을 바꾸게 되면서 무사히 첫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 하나의 사건이 영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47에 얻은 누뚱이 막내딸이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시켰어. 대현건설 사장 아들이랑 대현호텔에서. 인간에게 결혼이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짝짓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고래의 경우는 웬일이야? 고래 얘기를 알아서 관두고? 앞으로는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얼어 죽을. 결혼식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그 드레스가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뭐고? 아이고 주님. 그렇게 드레스가 흘러내리면서 결혼은 파혼까지 된 상황. 대현호텔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길래 모든 최고로 맡겼더니 2억 3천 듭니다. 이적이 대현호텔한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대략 10억 미치면 말도 꺼내지 마시오. 10억이요? 절대 불가능한 손해배상금. 그런데 결국 한 받아도 태산이랑 다를 게 없구만. 자신의 라이벌 로펌 이야기를 꺼내자 잠들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진 땅이
가락동 일대만 6,000평이야. 송사할 게 한두 개겠어? 한바다는 잠재적 고객의 냄새를 지나칠 수 없었고 회장님께서는 정확히 얼마를 원하십니까? 1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무모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 물론 영호도 함께 말이죠. 자, 손해는 어떻게 나뉘지? 정명섭 변호사님은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손해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모르셨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은 10억을 원해요. 근데 대법원이 발표한 위자료 산정 방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최대 1억 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기껏해야 명예훼손, 그것도 중대 피해가 아닌 일반 피해에 해당할 텐데 그렇다면 많아야 5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의뢰인도 만나게 돼. 그렇게 호텔 측의 잘못을 입증할 규칙 사유를 찾기 위해 호텔 잠입조와 신랑 신부조로 나뉘게 되면서 영호는 신랑 신부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성가대에서 지휘하시거든요. 저는 반주하고요. 결혼식 때 일로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대요. 왜요? 제 등에 관세음보살 문신이 있거든요. 그 웨딩드레스에 문제가 있는 건 언제 아셨죠? 결혼식 날 아침에요. 대현 호텔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나요? 네, 했죠. 드레스 입혀주는 언니한테요. 근데 그냥 살이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드레스 안쪽으로 핀을 더 꽂아주더라고요. 화영 씨 주변에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김화영 씨 결혼식인데요. 하객 명단은 아빠가 관리해서요. 그때 영호가 질문합니다. 김하영 씨, 남편을 사랑합니까?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에? 영호는 이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사진은 없습니다. 한 장도요. 오빠랑 찍은 사진들은 다 신혼집에 있나 봐요. 그래. 저기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는 결혼 사진을 보고 영호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영호에게 마음은 법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뒤로 이번엔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홍진우 씨 댁에서 파혼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화영이가 그래요? 그럼 파혼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른들 의견 정리되는 거 좀 지켜봐야죠. 김하영 씨랑은 파혼에 대해 얘기해 보셨나요? 우리 서로 얼굴 안 본 지 꽤 됐어요. 화영이가 날카로워져서 정신과 다니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자신들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은 두 사람의 결혼. 아니 뭐 부자들은 철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봐요.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 농담이었군요. 아니 이 신랑이나 신부나 순 애들이구만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안 그래요? 이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결혼도 하는 거잖아요. 다 차려진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 올릴 줄 알지. 아마 쟤들은 저 나이 먹도록 스스로 밥상 한번 차려본 적도 없을걸요. 고민우 변호사는 스스로 밥상 차려본 적 있습니까? 당연하죠. 황정민 매우도 숟가락만 얹었다는 그 밥상. 영호도 차려본 적 없습니다. 한편 호텔 잠입조는 그럼 호칭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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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 잘생긴 거 아는 놈의 갑작스런 심장 어택에 요동치기 시작하는 몸. 괜찮으세요? 뭐가요?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변의 의지.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화장실로 달려보지만 뭐야? 내리기 전에 싼 거야? 아니야. 아직 아니란 말이야. 결국 영호가 응가처리 아니 응급처리를 하기 위해 달려오고. 시연이니? 시연이니? 짜잔. 동기의 편안함과 핏감을 위한 영호의 선택.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을 알리는 소리. 결국 수연은 위장 결혼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난 틀렸어. 이 결혼 네가 해야 돼. 자기야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이야. 방금 말한 속도 위반은 교통법규상 제한된 속도 이상의 속력을 내는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지?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잤다고 결혼 전에. 그래서 준호 씨 아이가 여기야. 아이가 아니라 똥이 따이가. 그렇게 영호가 신부 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준호 씨는 저랑 결혼하셔야 돼요. 아, 이젠 자기야.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 아주 스피드하게 말이죠. 아 이게 이쁘네요. 두 분 과감한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말이죠. 한편 화장실에서 살고 있던 수연이 꿀 정보를 듣게 되는데. 너 몰라? 주연이 잘렸잖아. 그때
드레스 훌러덩했을 때. 몰라. 빵 셔틀은 간다. 분명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 있는 대화. 그렇게 빵 셔틀이라는 단어로 목소리의 직원을 알게 되면서 영호와 준호는 그 직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빵 사러 왔습니까? 여기 어쩐 일이세요? 배주희 씨 연락처 알고 싶어서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벗겨진 일 있었죠? 2달 전쯤에요. 그렇게 다가온 재판 당일 웨딩 사고 이후 해고를 당했다는 배주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같이 있던 지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당일 김하영 씨가 웨딩 드레스를 입은 뒤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좀 많이 헐렁해진 것 같은데요? 증인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럴 리가 없는데 신부님이 살이 많이 빠지셔서 그런가 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웨딩드레스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배주희 씨라고 그때 같이 일하던 선배 직원의 실수로요. 뭘 잘했다고 울어? 수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갖고 있던 다른 드레스를 내보낸 거예요. 그럼 웨딩 사업팀 직원들이 그 사실을 김화영 씨에게 숨겼던 겁니까? 배주희 씨 자르면서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입단속 안 하면 너희도 자른다고요. 이제야 말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증인의 확실한 증언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그때 원고, 결혼식 이후로 많이 힘듭니까? 네? 원고, 와글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네. 원고는 와글에 셀리라이드라는 아이디로 몇 차례 글을 썼죠? 맞습니까? 제목, 결혼식 망친 후기. 제가 읽어볼까요? 지금은 남자 집안에서 파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 차라리 다행이야.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거짓말처럼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대연 호텔에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맞습니까? 결혼식 이후에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힘든 겁니까? 결국 영우가 우려했던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혼에 얽혀있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했었어요. 대형그룹 집안의 사돈이 되는 것도 기쁜데 선물까지 받으니까요. 선물이요? 오빠 할아버지가 도곡동에 땅을 갖고 계신데 결혼하면 저한테 그걸 주신다고 했거든요. 결혼 선물로. 그 순간 이번에도 영우의 머릿속에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땅 선물이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비용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데 2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10억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하영 씨에게는 땅 선물, 다시 말해 토지 증여 약속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네요.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토지 증여 약속이 조건으로 달려있는 결혼이니까요.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리지 않았다면 홍진욱 씨의 할아버지인 홍주명 씨가 김하영 씨의 문신을 보고 실망할 일도 없었을 테니 토지 증여가 약속대로 이행되었을 것입니다. 대형 호텔의 실수로 인해 김하영 씨가 홍주명 씨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그 토지 가격을 특별 손해로 주장하면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위자료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어서 좋네요. 이번에도 영우의 다른 시각으로 찾아낸 돌파구. 그 의견서 그런데 사건 당사자는 기뻐하지 않는 표정? 홍주명 씨에게 증여받기로 한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3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33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액수 그대로 인정되진 않을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저희가 33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대연호텔 측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합의하자고요. 그럼 그때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적정한 금액? 33억 2천만 원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번에도 아빠와는 달리 딸의 표정은 좋지 않던 그때 한바다는 다르다더니만 내 의견은 안 중요해요. 그 돈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빠도 좀 제발 이제 그만해요. 이대로 진행시켜 주시오. 332억 아니 32억보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다시 열린 재판. 피고도 상견례 자리에 동석하셨죠? 예. 홍주명 씨가 가진 도곡동 땅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했었죠. 이를 들은 피고는 역시 통이 크시다며 홍주명 씨를 칭찬했고요. 칭찬은 무슨,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수백억씩 하는 땅을
그렇게 척척 내주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렇다면 피고는 홍주명 씨가 원고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뭐 그렇죠. 완벽하게 판을 바꿔버린 법무법인 한바다. 33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허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네요. 변경 신청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재판이 끝나가던 그때 그럼 저요. 원고 하신 말씀 있습니까? 소 취하고 싶습니다. 네? 소를 취하겠다는 의뢰인. 그 뒤에는 영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소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소취하는 승소로 간주해 수임료를 많이 받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건 뭐 얼마나 한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간단한 걸로. 소취하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재판 중에 판사한테요. 그게 다예요? 네. 쉽네요. 네. 이 쉬운 걸 내가 그동안 왜 못했지? 김하영 씨가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서요. 권민우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권민우 변호사 눈에는 저도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영우는 이번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김하영 씨는 스스로 밥상을 차려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한 변호사였습니다. 누구 맘대로? 원고 맘대로죠. 그 진정하고 앉으세요. 피고 소취하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합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의뢰인의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문신 철없을 때 장난으로 새긴 거 아니야. 나 불교 믿어. 뭐? 법명도 받았어. 보덕심.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라는 뜻이야. 얘가 뭐라는 거야? 넌 나랑 장난해? 내 재판이고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이야. 이놈이 어디서? 내가 왜 힘든지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사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었죠. 똥 싸고 왔어요? 아주 대단한 걸 놓쳤는데. 어떻게 된 건데요? 대단했어. 대단했지. 뭐가? 뭔데? 와우. 그날 밤 영우가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야, 아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뭐야 이거? 네,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이나 하는 집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우와, 하루 종일 김밥 만든 아빠한테 김초밥을 사왔어. 네.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파는 집에서 우리 영우가 네,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아빠의 소화를 돕고자 영우가 말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동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른으로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대신 아버지에게는 부케를 드리겠습니다. 응? 아버지는 미혼부라 결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결혼한 뒤 혼자 사시기보다는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영우 많은 생각을 했구나. 네, 씻겠습니다. 잠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딸의 한마디. 그리고 며칠 전 가게를 찾아온 누군가.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업이 끝난 백꿀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채널 ENA에서 매주 수목 방영합니다. 강호 선배 오랜만이네. 설마 영우의 엄마? 일리가 없잖아. 정말로 특별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